논어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옹야의 24장, 25장을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제아문활 인자는 수고지왈 정유인언이라도 기종정야이까 자왈 하위 기언야리요 군자는 가서야언정 불가함냐며 가기야언정 불가망냐니라. 제아가 물었습니다. 어진 사람은 누가 그에게 우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라고 해도 따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군자는 우물에 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물에 빠뜨릴 수는 없으며 이치에 닿는 말로 속일 수는 없어도 가당치 않은 말로 속일 수는 없느냐. 이런 일반적으로 있죠. 제어가 나왔죠. 제어. 앞에서 낮잠 잔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던 제어가 나왔죠. 이 장을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독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겹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읽을 때 얘기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나요? 제아가 질문을 이게 멍청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우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거기 따라 들어간 멍청이 그게 인자입니까? 멍청이지? 그래서 이제 제아가 멍청하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아는 여기서 인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고통과 괴로움에 민감한 사람이죠. 심하게가 아니라 살신성이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로만 그러는 게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 제가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인자는 그러면 우물에 빠져, 사람이 빠지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정유인언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어지린자를 썼는데,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이 어지린자를 사람인자로 바꿔 읽었죠. 되게 합리적해서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거를 따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된 거죠. 종정야 제가 이제 잊고 이렇게 읽었는데 종정야 잊고 의문사를 읽으면 이때 야는 어조사자가 이 의문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판본에 보면 종정야 인이다로 평성문도 끊어 있습니다. 선생님 인자는 누가 그에게 그렇게 우물에 사람이 알려주면 그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럴 리야 이렇게 이런 말이 되죠. 이 야자 때문에 생긴 그런 해석의 차이입니다. 군자는 이 우물에 그 서자에 가다는 뜻이 몇 번 나왔으니까 가게 할 수 있으나 빠뜨게 할 수는 없고 기할 수 있으나 망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이 뒷구절은 맹자가 상당히 영감을 받은 글이라서 맹자가 이 기와 망 군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군자는 안 속진 않아요. 속일 수 있어요. 다만 기할 수는 있어요. 옳은 이치를 갖고 함정 설명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기야를 가서야하고 연결시키죠. 속이는 건 거기에 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빠뜨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맹자는 이 기와 망의 이 피를 받아갖고 맹자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고기 기르는 거를 대해서 아주 서사를 하나 이렇게 짜죠. 맹자 이 말 때문에. 여하튼 이게 흥미로운 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사고 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이 극단적인 질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공자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군자는 어진 행동은 하지만 단지 자기 몸만 상하게 돼서 남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살신성인 이게 경전이나 이럴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극단적으로 읽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극단적인 방식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게 바로 제야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또 재밌는 사람이 있죠. 왜 우물에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인자를 어지린자로 읽느냐.
어지린자로 읽어야지 왜 사람이 일주일에 읽느냐. 놔둬라. 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하려면 극단적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를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인자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알려주기를 우물 안에 인도가 있다면, 우물에 인이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어디 떨어져 있어. 이건 거기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공자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 공자가 교묘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를 갖고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버리는 거죠. 그렇게는 말이 안 돼. 그리고 다른 걸 논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제. 그럴 때 우물에 인도가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물었을 때 하위 기연야란 대답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뒤집는 게 확 드러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 가 서야도 이걸 이제 꺾을 절자로 읽는 거예요. 군자는 우물에 가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그 해석이 말이 됩니다. 우물 가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되게 드라마틱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기할 수는 있으나 망할 수는 없다. 이건 얘기죠. 인에 대한 그 오해, 이해하기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공자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야의 답에 이렇게 답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왈 군자 박학 어문이요 약지 이래면 역가히 불반의 분저. 이 박학 방문양례라고 보통 내자로 하는 게 방문양례. 군자는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한다면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얘기 안 했지만 다른 판본에는 군자는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뒤에 가도 박하검은 약지가 반복이 돼요. 거기도 군자가 없습니다. 아마 군자가 없는 게 읽기는 훨씬 더 풍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박과 약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이 박은 확산되는 거고 약은 수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지할 때 이 지는 신으로 봐야 될 겁니다. 몸을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박과 약을 대조시킴으로써 어떤 균형, 여기도 밸런스의 이미지가 있죠. 이 밸런스 이미지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 문질빈빈처럼 이 균형의 이미지가 중용의 이미지로 집대성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서물이 그냥 툭 튀어나온 서물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계속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공자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밸런스의 이미지는 추상화된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중용은 이제 고난도의 개념으로 이제 추상화가 돼.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되는 건 박하고 약도 문제가 되지만 문하고 례를 이제 한 개념상 묶었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 예를 자기 수양의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 썼는가? 인간은 자기 수양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선비로서의 자질을 개발을 해나가는데 문과 예가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문은 박에 맞추고 약은 예하고 짝을 지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의미는 문으로 확산시킬 때 예로 홀드백 이렇게 절제시켜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면 문은 예에 의해서 반드시 단속되어야 되는 것인가 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걸. 그럴 때만 이제 이 의미가 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자는 둘 다 의도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문과 예가 둘 다 필요하지만 문은 예로 실천이 돼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체크, 피드백 돼야 되고 단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 방문양례, 특히 양례는 나중에 극기복례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딘가요?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지자는 물이고 인자는 산이라고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널리 배워야 되죠? 질문을 다시 바꾸면 왜 배워야 되느냐 질문은 그대로 이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논어 쪽품의 학위 시습지를 탁 읽었잖아요. 배우고 익히면 뭐 때에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않냐고 그랬는데, 우린 그때 한 기본적인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죠. 어떤 질문이요? 왜 배워야 되는지 질문 안 했어요. 기본 전제로 배우는 거는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물을 겸 왜 널리 배워야 되는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유학자들의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유학자들이 여기 답을 이렇게 해놨죠. 근데 개념을 이제 빌려 설명하긴 한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자치란 말이에요. 즉 도를 담은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알아야 할 길, 도가 이제 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성현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배울 수 있지만 지금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문을 배워야만 된다는 거죠. 문이 있으므로 도가 있고, 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교가 있다는 거죠. 요 순주공의 가르침은 이제 훌륭하고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긴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알려면 널리 공부해야지만 그걸 감지할 수 있고 차이를 알 수 있고 강조점을 파악할 안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박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학자들의 견해는. 문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 한번 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니의 뜻이야. 밟는다, 실천한다는 뜻이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가 그 문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그 얘는 도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덕을 쌓고 그 얘를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매일매일 실천을 밟는 것, 매일매일 실천함으로써 이 문이 정확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문과 얘가 결합을 해서 제대로 작동하면 그 필연적인 결과는 뭐예요? 불반.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긋나지 않는 건 당연히 도예요,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봤는데 위자로 봐서, 이 위자는 이제 어긋나다는 뜻이긴 하지만 떠나는 뜻도 되니까 위도하는데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문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외부이죠.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걸 통해서 얘로 자기의 내부를 서로 뭐라 그러죠? 피드백 시켜서 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공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쉬운 한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